지난번에 경주에 갔을 때 선덕여왕님을 만나 뵀더랍니다. 경주에는 그 예전 시대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기말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막 계셔가지고 참 경주 가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얘기 나누고 이러는데, 선덕여왕님께 첨성대가 용도가 뭔지 여쭤봤지요. 선덕여왕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주 신라 때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은, 이 경주 서라벌 땅이 이 지기가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산이 나지막하고 이래가지고 이 지기의 그 위력과 중요성을 그 당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기를 어떻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라 땅을 지기가 넘치는 강한 땅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신라 사람들의, 특히 왕들의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크게 역사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왕릉이에요. 이 왕릉의 규모가 낮은 언덕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낮은 산세로 인해서 그 부족한 지기를 이렇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왕릉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산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왕들은 이게 죽어서도 이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신라 땅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게 자연의 힘을 얻어 가지고 지키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지기를 보완하는 방법 중에 이제 왕릉이 이제 그렇게 크게 만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기 문무왕, 수중왕릉 있지요. 문무왕릉을 보면 토암산의 전기가 이렇게 가문사지를 통해서 문무왕릉까지 전해지고, 그 문무왕릉에서 문무왕이 용이 돼가 다시 그 기운을 저 남산 쪽으로 해서 신라 전역에 이렇게 기운을 뿌려줘 가지고 이렇게 바다의 기운까지 경주 지방에 합쳐지도록 이렇게 순환을 이루면서 이렇게 지기를 강화하는, 문무왕이 이제 동해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일본의 외적으로부터, 일본 침입으로부터 이게 막아주기 위해서 호국용왕신이 되겠다고 이제 문무왕릉이 이제 그렇게 바닷속에 수장을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그 근원에는 이 바다의 그 수기까지 이렇게 왕을 통해서 이렇게 경주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는 용도예요. 바다의 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무덤을 통해서 그 산의 기운을 이렇게 후손까지 전해주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주 지방이 이렇게 이런 노력들로 인해 가지고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덕여왕께서 이제 하신 일 중에, 선덕여왕은 영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영능력을 갖고 있던 왕이 좀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선덕여왕님이세요. 첨성대를 그 지금 있는 자리에 지었단 말이에요. 첨성대를 보면은 뭐 돌의 개수도 365개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높이가 28단이고 그 28숙을 상징하고, 이렇게 천문들과 이렇게 일치하는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늘의 별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많이들 이제 역사학계에서 연구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기를 경주에 끌어오기 위해서 세운 거다. 이 첨성대가 이렇게 건물이지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원형이 그 안에 기운을 360도 방향으로 고루고루 다 뿜어내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주 전역에 골고루 다 퍼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선덕여왕 본인을 상징하는 것과 이렇게 어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 기운이 다가 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각형은 이 땅을 상징하죠. 뭔 땅을 상징하냐면은 경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천원 지방이란 말이 있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래서 이 경주 신라 전체 땅을 압축해가지고 그 위에 사각형으로 상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첨성대 모양이 희한하게 위에 사각형을 만들고 이게 원형 건물로 해 놓은 거예요. 저 삼태성이라고 있죠. 별의 그 북두칠성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삼태성. 이 삼태성의 전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모으는 천기를 모으는 저장소 같은 거다. 그런데 이제 선덕여왕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기를 부처님의 자비심과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 삼태성의 전기를 모아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이 첨성대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삼태성의 전기를 백성들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첨성대를 그 삼태성의 전기를 내리 꽂히는 자리에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첨성대 앞에 있으면은 기운이 완전히 그 땅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이제 이 첨성대 속에 삼태성의 전기와 이 선덕여왕님 자신의 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까지 그 첨성대에 이렇게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덕여왕님의 그 마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이 첨성대가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여성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가운데 구멍도 이 여성을 상징하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뚫어 놓은 거고, 이래서 이 삼태성의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신목, 첨성대 신목,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이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돼요. 그럼 첨성대에서 뭐 했느냐, 뭐 행사를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들어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삼태성의 전기를 받아들이는 기도하던 자리였어요. 첨성대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그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 선덕여왕님은 이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게 왕이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 사실은. 그 정도는 돼야지 이 나라에서 최소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지. 이 첨성대는 신라 백성들에게 삼태성의 전기를 이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세워진 건물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단이고, 뭐랄까, 어찌 보면 저 남미 같은데 그 밀림 속에 그 아주 높은 제단 같은 거 지어놓고 제일 위에는 사각형으로 평평하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제단이 뭐냐 하면은 언젠가는 신이 오실 때 이 제단 위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해 줄 거다 하고 이렇게 신의 재림을 바라는, 신의 등장을 바라는 그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제단들이거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삼태성의 실제 전기를 받아들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그 힘과 합쳐져서 퍼지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물이 첨성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뭐 별 관측하는 데가 아니에요. 또 삼태성은 육성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개씩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크게 세 카테고리로 되니까 나머지 두 개는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첨성대를 통해서 선덕 이왕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삼태성의 청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신라 땅에 이렇게 부족한 지기를 이렇게 보충시켜주는 그런 지혜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그래서 첨성대가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왔어요. 참 재미있어요. 이 경주는 신의 보고라. 신의 보고고, 영혼 세계와 기차원의 이런 세계들이 아주 전개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래서 경주 쪽에 자주 이렇게 신령님들을 뵈러 가는데, 이렇게 첨성대가 이런 용도로 서인 거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랄까, 불교의 탑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 아니야. 탑은 땅에 지기를 뽑아 올려 가지고 분수처럼 이렇게 퍼뜨려 주는 게 탑이니까 탑하고는 달라. 청기를 받아 가지고 꽉 채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전기를 얻도록 만든다니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이 영적 지혜와 영능력을 가진 여왕님이 그렇게 이게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다 보니까 저기 높은 청계에 계시거든요. 그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친히 등장하셔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선덕 이왕님 같은 그런 분이 참 대통령으로 나중에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참 이 선현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다루는 지혜를 보면은,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 후손들은 완전히 개망나니 수준이에요. 제가 앞으로 이런 그 역사적인 유물과 해당 주인공 이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나눈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 비밀에 쌓인 이런 미스터리들 많이 풀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